안녕하세요. 조영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자신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노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천하만큼 사랑하는 사람한테 천하를 맡겨라.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천하의 사랑도, 천하에 대한 사랑도 자신의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처럼 중요한 게 없다. 자신감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럼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자기를 존중해야 됩니다. 자기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 자신을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오는 게 여러분 자기 효능감이에요. 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자기 효능감. 이 자기 효능감이 우리한테 뭘 줍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줍니다. 여러분, 이 자신감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도전하게 만들고 여러분 뭔가를 이루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 자신감. 두 번째, 자신감이 지금 충분한지, 다시 말해서 현황을 한번 봅시다. 현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 부족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고통, 자신감 부족 때문에 잃어버린 자산 또는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감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사랑했던 여자한테, 내가 사랑했던 남자한테 도전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자신감이 부족해서 그 사업에, 그 비즈니스에 도전하지 못했던 사람들, 여러분, 자신감 부족 때문에 잃어버린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감 부족이 왜 발생됐는지에 대해서 재미있는 고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계화가 돼가지고 우리는 TV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성공자들을 만납니다. 카를로 스트랭거라는 이스라엘의 좌파 지식인입니다. 이게 하찮음의 공포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 그 책에서 그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21세기 우리는, 21세기 인류는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만드는 세계화 체제 때문에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TV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매일매일 수없이 많은 뛰어난 사람들을 만납니다. 특히 세계화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세계적으로 성공자들, 여러분, 이들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수없이 만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왜소해짐을 느끼고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에 떨곤 합니다. 스트랭거는요, 이런 현 인류를 가리켜서 호모 글로벌리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감을 키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제안하고 싶은 게 모두 다 똑같다. 다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훌륭한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영상으로 보는, 매체로 보는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세요. 저 사람도 다 같겠지.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멀리서 볼 때는 여러분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모든 근경은 전쟁이고 모든 원경은 풍경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도 다른 사람이 멀리서 볼 때는 아름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풍경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성공자로 보이는 사람들도 그 성공을 위해서 힘들었을 것이고 성공 이후에도 나름대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다 같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첫째, 다 같다. 사람은 다 같다. 모두 같다. 두 번째는요, 바람직한 원인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 분석을 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탓을 합니다. 자신 탓을 합니다. 여러분, 실패는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다시 할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실패는, 또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자신 탓을 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 탓을 안 하면 남의 탓을 할까요? 남의 탓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관계가 엉망이 됩니다. 남 탓을 하는 순간 여러분과 그 사람과 사이의 관계가 깨집니다. 갈등이 만들어지고 갈등이 확대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탓도 하지 말고 남의 탓도 하지 말고, 그럼 누구 탓을 하란 말이냐? 과정 탓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과정이 잘못됐다. 다시 말해서 스포츠에서요, 지고 나서 내 탓, 네 탓, 코치 탓, 감독 탓, 부장 탓이 아니라 우리 준비가 부족했다.
여러분 과정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훈련을 더 열심히 하면 되죠. 준비를 더 잘하면 되죠. 이게 과정이 미흡해서 그런다는 것을 심리학에서 과정 미흡 귀인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스포츠 심리학에서요.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실패를 했을 때 과정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과정에서 더 열심히 하면은 더 준비를 많이 하면은 반드시 바꿔질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탓이 아닙니다. 남의 탓도 아닙니다. 과정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미국의 오리건주에 있는 움푸쿠아라는 은행인데요. 여러분 이 움푸쿠아라는 은행은 아주 작은 지역은행입니다. 요즘 여러분 금융기관이 어때요? 자꾸 M&A를 통해서 몸집이 커지고 특히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은행, 글로벌 금융회사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움푸쿠아는 지역은행이에요. 이 움푸쿠아는 1950년대에 아주 잘 나갔습니다. 오리건주에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오리건주에서 성장하던 산업이 벌목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벌목 업체들이 많았고 그 벌목 업체들을 주 고객으로 해서 움푸쿠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벌목 업체들이 잘 나가면 움푸쿠아도 잘 나가게 돼 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1990년대 접어들어가지고 벌목 사업이 퇴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양산업이 된 겁니다. 고객이 사양산업이 되니까 고객의 산업이 사양산업이 되니까 같이 움푸쿠아도 여러분 사양화되기 시작을 했고 움푸쿠아는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제 은행으로서 제 기능을 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은행에서 좋은 고객을 만나가지고 지역의 대표 은행으로 승승장구하다가 고객이 어려워지면서 동시에 존폐 위로에 처한 움푸쿠아 은행은 여러분 작은 은행이었고 약자 은행이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에서 다윗이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움푸쿠아는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바꾸자. 은행의 개념을 아예 바꾸자. 그리고 웬만하면 다 변화시키자. 버릴 것은 버리자. 여러분 움푸쿠아가 파괴적인 혁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움푸쿠아는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회사가 혹시 여러분 조직이 혹시 적다면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큰 조직만 성장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강자만 성장한 게 아닙니다. 강자 생존이 아니라 적자 생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응하면 성장합니다. 적응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됩니다.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움푸쿠아 은행은 여러분 변화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변화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우선요 움푸쿠아 은행은 공간의 개념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은행이라는 공간 개념을 바꿔서요 스타벅스처럼 왜 은행은 스타벅스처럼 만들 수 없느냐? 스타벅스나 백화점의 공간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고객들이 와서 편히 쉬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움푸쿠아 은행은 아예 고객들이 와서 편히 쉬는 백화점이나 스타벅스 같은 공간을 만든과 동시에 원래 주 업무였던 금융 업무를 아예 부수적인 업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움푸쿠아의 은행에 가는 사람은 주 업무가 대화입니다. 주 업무가 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금융일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파괴한 것입니다. 두 번째 움푸쿠아 은행은 여러분 공간을 바꾼 다음에 움푸쿠아는 고객의 시간을 뺏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에 초점을 맞춥니다. 고객이 움푸쿠아 은행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른 곳에서 보냈던 시간을 은행에 와서 보낼 수 있도록 고객의 시간을 뺏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스타벅스처럼 될 수 있다고 광고를 하면서 여러분 이제 움푸쿠아 은행에 지점이 오면 많은 사람들은 공짜로 커피를 마시고 스타벅스처럼요 공짜로 과자를 먹고 여러분 공짜로 의자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책을 보고 때로는 도서관이 됐다가 때로는 커피숍이 됐다가 저녁에는 야간에는요 영화 감상을 할 수 있고 야간에는 여러분 음악 감상도 할 수 있는 또는 음악회도 열었던 지역의 문화센터로 탈바꿈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움푸쿠아가 원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객의 시간을 뺏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마켓 세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시장 점유율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마켓 세어보다 더 중요한 게 라이프 세어라고 들어보셨죠? 라이프 세어는 여러분 일상 점유입니다. 마켓 세어를 높이는 조직보다 일상 점유율, 라이프 세어를 높이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켓 세어 할 때 이 세어는 여러분 몫입니다. 몫.
우리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이프 쉐어 할 때 이 쉐어는 여러분 먹기라기보다는 여러분 공유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직원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고객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움프케어는 많은 지역민들이 은행 지점에 와서 자기들의 시간을,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여러분 그런 전략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행이 아니라 스타벅스나 뭐 백화점 같은 소매점 형태로 바꿨다면 직원도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움프크아는 직원들을 고용할 때 소매점, 특히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경험자를 뽑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은행이 소매점으로 바꿔졌으면은 은행 직원이 아니라 소매점 직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소매점 직원으로서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매점 직원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뽑기 시작을 했고 기존 직원들에 대해서도 1년에 무려 40시간 이상 서비스 교육을, 서비스 학교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시켰습니다. 움프크아 은행은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29%씩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 금융이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지역은행이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29%씩 성장을 했습니다. 처음 3년간은요. 혁신하고 처음 3년간은 여러분 예금 판매가 2배가 늘었고 금융상품 판매는 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조직이 적고 열세라고 해서 자신감 잃을 필요 없습니다. 개인도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감 잃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면 개인도 얼마든지 강자에 맞설 수 있고 조직도 얼마든지 큰 조직에 맞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멋진 꿈을 가지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